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배당락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는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3,000선 아래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연일 강한 매도세를 보이던 개인이 오늘 매수로 돌아선 모습 눈에 띄었는데요. 자, 이제 올해 시장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3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죠.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해 주실 주식 선도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정적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도주 매매로 이익을 극대화해줄 김대준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최근 상승분에 따르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였고요. 또 S&P 500 지수는 이날 장중에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다음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배당락일을 맞아서 코스피 지수는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0.89% 하락하면서 2,993포인트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국거래소가 배당락 지수로 마이너스 1.39%를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7거래 만에 수급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역대 최대 물량을 매도했던 개인이 오늘은 다시 매수로 돌아오면서 1조 8천억 원 이상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는데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조 7천억 원 이상 역시 강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0.06% 오른 1,02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역시 오늘 코스닥 지수도 개인은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메타버스, NFT 섹터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삼성전자의 투자 자회사인 삼성넥스트가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 회사인 레디 플레이엄이 투자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세 보였고요. 또 간밤 미국에서는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시키는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항공주를 포함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하락한 쪽에서는 그동안 고배당주로 많이 올랐던 증권과 금융, 은행주들이 오늘 배당락일을 맞아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일제히 크게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시 개인의 매수세에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장 관전평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배당락, 배당 지수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평균 한 1.5% 정도의 그 배당 수익률을 오늘 보인 상황에서 지수 하락을 보여줬고요. 네. 오늘 정도 26포인트의 지수 하락은 무난한 상황에서의 하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키포인트는 양도세 부과에 따른 개인의 매수가 진행되었다는 부분일 겁니다.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 거래일 제외하고 나머지 그 18일 정도의 거래일에서 개인은
절대적인 매도를 보여왔습니다. 오늘 다시 매수로 들어왔죠.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었고요. 종목 간의 특이 상황 하에서도 최근 3, 4일 하락한 종목들이 오늘 일시에 주가를 회복하는 현상에서의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종목이 HMM 같은 종목이 오늘 8%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 3일, 4일 정도의 조정에 대한 대주 양도세 관련해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하루에 상세가 되는 이러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일이 나페입니다. 폐장이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하죠. 저도 과거에 증권회사에 그 지점에 있을 때 나페일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크도 사다 놓고 네. 그 주식 주문표라고 그러죠. 주문표를 뿌리면서 나름대로 기분을 냈던 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증권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나페일을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나페일을 전후로 해서 연말장세에서는 지금 같은 소강 국면에서의 시장이 매년 이런 형태로서 진행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12월 딱 들어서면서부터 북클로징이라고 해서 기존에 자기가 운용했던 펀드나 매매하는 자산에 대해서 이제 그 수익률을 종결시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매매를 종결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상황도 특이 테마, 특이 종목이 눈에 띄지 않는 현상에서의 모습이었고요. 소강 상태에서의 흐름이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아마 이러한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것 같고요. 전체 시장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양호한 측면에서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중심에서의 소부장 종목과 일부 그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는 선상에서 모습 보여줬고요. 또 전기전자 업종군 내에서 기존의 대장주였다고 볼 수 있는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또 탄력적인 움직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디스플레이 네.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들이 내년장에도 좀 더 이어지는 현상으로서의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의 관전평, 전망치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오늘은 그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폐장을 앞두고 좀 한산한 소강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내일까지도 좀 이러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난하게 연말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전평 들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김대준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또 자동차 대장주 기아였는데요. 네. 자, 기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당장의 주가 흐름도 흐름이지만 네. 앞으로 그리고 내년 그 주가 움직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현 시점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알고 계시는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 2020년 대비해서 올해 대략 그 영업이익 측면에서 2배 정도 성장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 배당을 1,000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1,000원 이상의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대략 1,200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배당치에 대한 주가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기아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제가 가격과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던 82,000원을 깨기 전 단계에서의 흐름은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과 또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기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1.3% 1,100원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면서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주가를 많이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이 이평선이 주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해하는 좀 거추장스러운 형태로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동평균선을 없애고 한번 주가 흐름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아의 최근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은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좀 길게, 흐름을 좀 길게 봐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를 판단하여 본다면 반도체나 전기전자 업종에 비해서 자동차 업종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난 1월에 한 차례 상승이 있었고요.
옆으로 횡보 국면에서의 그 가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나 L전자 형태의 종목들은 상승하고요. 주가 한번 내려왔다가 일시 반등 줬다가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상태에서 최근 이런 반등의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다지는 형태에서의 모습도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횡보에서의 기간 조정을 통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기간 조정 과정에서의 모습이고요. 주가가 기었던 만큼, 횡보했던 만큼 원 차트 법칙에 의해서 이후의 상승치도 크게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아에 대한 투자 여전히 유효하고요. 손절 82,000원 지난주에 잡아드렸었죠. 82,000원 손절 라인으로 잡고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아 이 가격 조정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상승 기대감 충분히 높다라고 합니다. 손절가 82,000원 무너지기 전까지는 보유하거나 또 새롭게 접근하는 관점 유효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또 시장이나 종목에 대한 분석을 또 자세하게 또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또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하신 또 교육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제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제 그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그 주식 투자자와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전체 시장의 흐름과 전망치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진행하는 그 7시 교육에서는 그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팔딱팔딱 뛰는 그 종목들에 대한 전망치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네.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준비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해당 링크를 받으셔서 교육에 참가하시면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 무료 교육 자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종목이나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 또는 오늘 있을 이 온라인 교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또 배당나기를 맞아서 고배당주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주, 증권주, 그리고 통신주들 오늘 일제히 좀 큰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제 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좀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 주가 하락폭이 제일 컸던 종목을 찾아보면 삼성증권이 한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삼성증권의 배당 수익률이 8%입니다. 지금 상장되어진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을 하는 종목이 삼성증권입니다. 네. 배당치만큼의 주가 하락을 보여줬고요. 이외에도 금호석유 5% 정도 하락을 했죠. 마찬가지로의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의 그 배당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통신주, 은행주 오늘 전반에 4%, 5% 정도 수준에서의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주가 하락만큼의 그 배당을 하기 때문에 네. 조삼모사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당의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해당 통신, 은행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흐름을 판단해서 배당은 받았는데 좀 더 끌고 가야 될지 주가 수익까지 노려봐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기로점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주, 은행주 어떤 업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안정적인 천천히 그렇죠. 가져가는 종목이죠. 맞습니다. 네. 이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업종을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네.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경기 방어적 성격이라고 하면 지수가 하락을 하든 지수가 상승을 하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을 통칭해서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이 경기 방어주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 지수가 하락할 때 이들 종목의 상승이 나타나는 거고 투자처로서의 이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 자체에 있어서는 상승기에는 좀
소외되는 측면에서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요. 주가 조정기의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배당은 많이 줍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는 좀 무디고 느리고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가 이후에 어느 정도의 그 배당 수익률 확보와 주가 수익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은 교체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주식 투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탄력적인 지수와 흐름과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과 종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통신주, 은행주에 대해서는 보석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네.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답답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조금 더 탄력적인 업종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또 개별주 가운데서 인터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인수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인터파크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뉴스나 시황이나 그 장중에 나오는 재료들이 있죠. 네. 이 재료들을 단순하게 내용만을 보고 판단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깊이 있게 이 이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인터파크 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야놀자에서 인터파크 전체 회사에 대한 인수가 아니고요. 네. 사업부, 특히 그 여행 사업부와 이 티켓 사업부에 대한 사업 분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 사업부만 인수를 합니다. 이 사업부를 인수하는 이유는 야놀자를 한번 들여다 보게 되면 그 야놀자가 그 최근에 그 소프트뱅크라고 그래 손정희 회장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손정희 회장이 투자의 귀재입니다. 과거에 국내 그 기업 중에서 이트레이드 증권, 지금은 이베스트 증권이라고 사명을 바꿨죠. 과거에 이트레이드 증권에 그 대해서 또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해서 투자 대박을 쳤습니다. 네.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는 규제라고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요. 야놀자에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야놀자에 대한 그 앞으로 사업 방향을 다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야놀자가 상장되었을 때 주가 흐름에 대한 긍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장되어진 내가 인터파크를 가지고 있어. 그럼 지금 현재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인터파크의 경우는 매각 대금을 회사에서 받았지 않겠습니까? 대략 한 3천억 정도 된다라고 한답니다. 이 3천억 규모의 자금을 회사 그 안정화 자금으로 일부 쓰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산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에서의 성과를 낸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인터파크를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 시점에서의 바로의 주가 상승 흐름의 반전이 일어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흐름이 반전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현 시점 마찬가지로 통신주, 은행주와 마찬가지로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가지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는 교체 매매로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터파크가 오늘 장중에 12% 급등 흐름을 보였다가 긴 음봉으로 2%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좀 보수적인 시선,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특징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여기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 전수자 김대준 주식 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한 번 더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닥터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거리 제한 또는 그 모임 자체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저도 친구들을 만났지만 그 뭐 밥을 먹거나 술을 먹기보다는 스크린을 한번 쳤습니다. 지난 주말에 스크린을 쳤는데요. 실력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3명의 친구가 쳤습니다. 저녁 내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으로. 제가 저녁을 샀습니다. 한 친구는 장타자입니다. 드라이버가 굉장히 멀리 나가는 친구입니다. 한 친구는 숏게임을 잘합니다. 잘 올립니다. 저도 무난하게 치는데 저는 실력이 들쑥날쑥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주식 투자를 하나 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평선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흔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원론적인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아니었죠. 원리와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씩의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장타자는 아니지만 짧게 치는 방법이든 아니면 퍼팅을 잘하는 방법이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기술을 하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평선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드렸다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구구단을 외웠다면 2차 방식을 배우고 근해 공식을 통해서 미적분을 해법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구조와 원리 이후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장에서 즉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내용을 가지고 이평선을 활용한 주식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너무 거시적이고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으로 때를 사는, 종목의 시점을 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이동평균선에 대한 원리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에서의 흐름이고요. 지선, 저항선,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활용의 기법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평선, 단순하게 5일간, 20일간, 60일간의 합산의 평균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과거의 주가를 통해서 앞으로 이평선이 전환되는 흐름들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종목에 대한 시점을 잡아내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크로스 분석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이평선을 조합해서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적분 단계입니다. 우리는 아직 2차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적분의 내용은 좀 더 저와 오랜 시간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과 상의하면서 이 단계까지 가시면 성공 투자 가능하실 겁니다. 35가지의 기법이 있고요.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현상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데드 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속임수용도 간혹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에는 추세가 반전되는 흐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또한
골든 크로스가 나는 위치, 편차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이 종목의 세기, 탄력,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는 이 부분, 하이 골드, 히든 골드, 블랙홀 골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골든 크로스 한 번 더 체크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단기 평선에 장기 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골든 크로스에 적용해서 추가적으로 주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골든 크로스 이후에 쌍바닥 그리고 역회된 숄드를 적용해서 바닥점을, 대바닥점을 찾아내는 방법으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차점 조합에 있어서 저점의 높낮이 그리고 교차점의 차이에 대해서 그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게 뭔 말이야. 들어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 번에 이해되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는 노란톡방에서 이 관련한 내용들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요일과 수요일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교육과 시장 전망 그리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식 투자. 제가 시장에 업계 21년 근무를 했고요. 또 중간에 이제 나와서 이제 제야에서 한 3년 정도 운용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의 시장에 적응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1년, 2년 투자하셔서 시장에 대해서 능통하게 해법을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흐름을 잡아가신다면 여러분께서 틀림없이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든 크로스. 제가 왜 골든 크로스를 가지고 왔냐 하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전일 기준으로 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추세 전환점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에서는 히든 골드가 있고요. 하이 골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어제 지금 보시는 거래소 시장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왜 어제 강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 주가의 낙폭은 있었지만 상당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죠. 왜 그럴까요? 개인이 많이 사서? 또는 코스닥의 바이오가 움직여서? 또는 메타버스가 움직여서? 아니죠. 코스닥 종목이, 코스닥 업종이, 코스닥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같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지만 코스닥 시장은 히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히든 골든 크로스는 이평선의 하향 이후에 상향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 평선이 있으면 이 장기 평선 흐름에서 붙은 이후에 상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하향 돌파 이후에 상향 돌파가 아니고 숨어서 돌아 나가는 모양으로의 진행이 히든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골든 크로스와 히든 골든 크로스는 추세 반전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중간에 하이 골드가 하나 있죠. 하이 골드는 추세 진행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투자를 하시다 보면 장기 평선 내에서 단기 평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이 종목이 하이 골든 크로스입니다. 오늘 찾아볼 종목은 히든 골든 크로스. 코스닥 시장에서 히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측면에서도 거래소 시장에 대비해서 좀 더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이후의 주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판단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최근 상황 하에서의 지수 움직임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현 시점까지의 지수 움직임에 대한 모습입니다. 골든 크로스 언제 발생을 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입니다. 현재.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이후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다 같이 올라갔죠. 추세 반전의 흐름에서.
그럼 좀 더 강한 골든 크로스는 어떤 골든 크로스가 있었을까요? 좀 전 단계에서 말씀드린 히든 골든 크로스가 지난해 있었네요. 11월에. 주가 이후의 상황은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이전 상황에서 골든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탄력은 이전 단계의 상황 대비해서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이골드가 하나 있었네요. 추세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나서 데드가 나면서 이 해당 시점에서 단기 추세가 전환하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 전환 골든 크로스가 앞전에 여러분께 짧은 흐름으로 말씀드렸던 구간에서의 흐름처럼 현 시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유추 해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장이 올라간다는 측면으로서의 상승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지수가 움직이면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고 지금까지의 대략 5개월 과정에서의 시장 상황은 소형주, 테마주, 개별주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추세 반전 포인트로 읽어가면서 시장을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이전 상황과 동일하게 지수 관련주, 대형주, 우량주. 그러면 단순하게 삼성전자를 사야 될 것인지? 아닙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과 라이브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전환 포인트, 추세 전환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했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좀 길게 흐름을 멀리서 한번 주가 흐름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께 짧게 흐름에서의 골든 크로스와 조합된 형태의 쌍봉, 역회된 숄더형 나왔을 땐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교차해서 시장에서 나타날 때는 대바닥의 형태의 모습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현 시점에서의 지수의 이동평균선 상황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역회된 숄더 형태의 모습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골드가 발생을 했고요. 크게 보면 역회된 숄더형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진행입니다.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앞서 골든크로스 시장에서 발생을 했고 지수의 장이 온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물론 움직이겠지만 이 외의 종목들이 탄력이 강한 흐름으로서의 시장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해드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골드 발생했고요. 역회된 숄더형의 조합된 형태로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께서 찾으셔도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봉만으로 골든크로스를 잡아내고 골든크로스에 대한 해석으로 종목을 투자해야 되느냐. 나는 좀 가볍고 짧은 흐름으로서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측면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롱텀하게 일봉 60일 이평선 흐름으로 시장을 대응하게 되면 너무 길어. 나는 그런 투자보다는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종목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측면에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짧은 흐름으로 접근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많이 문의하십니다. 동일합니다. 일봉으로 놓고 보는 차트의 흐름과 분석 내용을 분봉, 틱봉으로 짧게 해서 들여다볼 때도 동일 흐름으로의 내용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데브 시스터즈의 주가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장 흐름에서의 상황만을 캡처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장 초반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죠. 그리고 나 주가 떴습니다. 이 구간에서 들어가지 못했다 하시더라도 이후의 상황에서 히든골드, 하이골드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히든골드, 하이골드 어떤 패턴의 모습입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옆에 PC가 있으시다면 내부 시스터즈의 현재 분봉 차트를 놓고 흐름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상황은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히든골드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단일가 공략을 해볼 때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 장에서 부분적인 장중 내내 강세의 흐름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일시적인 흐름 내에서의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측면으로 이 종목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수를 판단하고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 첫 번째 2차 방정식 수준에서의 나의 무기, 나의 강점을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하나만을 가지고 투자 방법으로 설정하셔서 시장에 대응하신다 하더라도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짧게 보실 때는 분봉으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길게 보실 때는 일봉으로 적용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평선을 이용해서 주식의 방향성과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노란톡방과 라이브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상승 돌격형이 있고요. 단기 세력 복귀형이 있습니다. 조금 고단위이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는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 단순하게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누가 좋다더라 라는 내용으로 투자해서 매도 시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주식 투자 실패하셨다고 한다면 공부하셔서 하나하나 배워가신다면 틀림없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성공 투자 한 발 더 나아가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전망해드리면서 가상의 시나리오로서 시장 흐름을 말씀을 드렸죠. 주식 절대로 2,900포인트 깨질 때 파는 시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에 대반등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지수가 하락한다는 측면에서의 시나리오의 지수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수가 깨지더라도 3,100포인트 수준까지의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더 강한 의지로서의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수는 최근 상황 하에서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등락 과정 이후에 상승 턴 오버하는 전환하는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앞으로의 장세 그리고 2022년 내년 장에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닙니다. 좀 더 빠르고 강한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이와 관련된 오늘도 아침 시황에서 전체 나와 있는 시황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의 미국 시장을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그간 20년 이상 증권사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아침 시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해드렸었죠. 참여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지금까지 손실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시장에 대한 그리고 전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히든 종목이 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자리를 옮겨서 다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종목 차트 보실 때 굉장히 다양한 이평선들의 형태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골든 크로스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화요일, 수요일 방송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온라인 방송. 여기에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접근 가능하고요.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네.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 8인치 웨이퍼 바운드리 관련해서 국내 1위입니다. 8인치 웨이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반도체 공정의 TV 화면을 많이 보시게 되면 이 둥그런 판에 그 빛을 막 쏘면서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그림을 많이 보셨죠? 8인치짜리 그 웨이퍼를 생산하는 수탁 생산하는 그 회사입니다. 국내 1위고요. 그리고 그 바운드리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국내 2위 업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고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기존의 중국 쪽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쪽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이 경쟁 업체들이 최근에 사업을 철수하면서 독점적인 위치로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실적 그리고 내년도 실적, 특히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40% 이상의 증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볼 때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치와 이 해당 기업의 실적치 또한 올해 대비해서 30% 이상의 실적 전망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모습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에서의 상황이고요. 제가 전기전자에서는 LG노텍, 반도체에서는 DB 하이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반도체에서는 DB 하이텍을 얘기하는지 주가 흐름, 차트, 모양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흐름의 내용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내거 그 회사에서 방송국에 오는 시간이 있어서 네. 제가 마감 종가를 보고 오지는 못합니다. 마감 네. 직전에 출발해서 오는데요. 마감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한 1%, 0.5% 수준의 플러스 상황이었는데 네. 종가 수준에 더 탄력이 붙어서 그 가격 변화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제가 기술적 분석이나 주가 흐름에 대한 전반의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에서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골든 크로스와 역회된 숄더형이 그 동시에 나타날 때의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LG 디스 프라이를 말씀드리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전체 큰 흐름에서의 상황을 모습을 보게 되면 역회된 숄더형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 고점에서의 주가를 돌파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로의 상승, 이제 기간 조정 국면에서의 최근 흐름은 마무리됐다. 이 구간에서의 기간은 마무리됐다. 이제 현 시점에서의 접근 가능하다. 그럼 어디서 사야 되고 손절 가격은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종목에 대한 흐름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죠.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 7시에 진행합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링크 받으셔서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이 시간에 이 DB 하이텍에 대한 구체적인 타겟 포인트, 손절 포인트, 흐름의 전망
내용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히든 종목은 파운드리 업체 DB 하이텍이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드렸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이나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온라인 교육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내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마지막 날인데 내일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뿐만이 아니고 내년까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은 이제 전체 주도업종의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는 시장이 갈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가 움직였었죠. 네.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종목 장세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LG전자가 아니고 LG이노텍이고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DB하이텍이고 소부장입니다. 자동차 물론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크게 움직이지만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들이 더 탄력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장세에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겠지만 그 업종군 내에서 좀 더 빠른 흐름에서의 종목들은 해당 그 외곽에 있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위주로 해서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 철저히 대비하는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는 전망으로 내년장과 내일장에 대한 전반의 분위기와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또 올해 하반기 흐름 봤을 때 그동안 주도 업종에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들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런 흐름이 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런 만큼 이 종목별 장세에 잘 대비해보자라는 전략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제 오늘과 매주 있는 이 온라인 교육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화요일에는 시장의 흐름과 이해하는 구조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해 가시다 보면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눈이 생깁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중요한 종목이죠. 어떤 테마가 움직이고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이 일주일 2시간 여러분께서 참여만 하신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능력치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링크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하는 수요일 방송입니다. 네, 자 화요일에는 시장, 수요일에는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DB하이텍에 대한 추가적인 자세한 전략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또 온라인 교육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다양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